자,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두 번째 방송입니다. 1시간 정도 전인가요? 22 통화정책회의에 관련된 요점 정리 부분들을 일단 먼저 급하게 좀 올려드렸고, 두 번째 매일 아침 브리핑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시간이 월요일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요일 체크해야 될 해외 시향 포인트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특이사항 부분들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22 통화정책회의 부분이 좀 가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좀 높았던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트럼프는 조금 좀 시끄럽습니다. 미국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러시아 커넥션 수사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케어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좀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통과시켜라.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 커넥션 수사 확대 부분에서 달러가 약세가 좀 됐어요. 하락폭을 좀 확대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케어는 약간 오리무중인 상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존이 최근에 여러 업체들을 인수를 하고 있죠. 인수를 해서 신고가 나오고 실적도 좀 좋기 때문에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기업들 보면 그쪽 섹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닌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일 이런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섹터 부분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몇몇 회사들이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참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 자체가 그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사업 포트폴리오를 참 잘 짜는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행보 부분들 보면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여러분들 그 백화점하고 이런 느낌이 될까요?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다 그냥 온라인에 다 묶어버리는 느낌이 일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마트도 그렇게 개편 부분들을 하면서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왔죠. 아마존은 통 자체가 더 큽니다. 어제 백화점 업체인 시오홀딩스라 가지고 있는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캔모어라는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주택 인테리어의 라인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마존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마존에 매각하면서 홈디포라는 그런 회사는 경쟁 상대가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어떤 그 모든 판매 망구분들을 모으는 이런 사업 구성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지금 MS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양호화해서 시간에서 한 2% 정도, 퀄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12% 정도 감산이 좀 됐네요.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유가가 조금 요식 반등, 1% 반등 전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6달러 선입니다. WTI 기준으로. 브렌트는 48달러 준. 지금 아직까지는 최근에 저점에서 40달러 초반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가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가격이 좀 활발하게 생산이 되려면 더 확산이 되려면 50달러 안착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의 추세 부분들은 아직 하락 추세에 있긴 하지만 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데, 하락 추세를 터닝하는 포인트는 50달러 안착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시점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WTI 기준으로 한 47, 48달러 이 정도가 단기 저항대에 진입이 좀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주죠, 24일인가요? 오펙 회의가 있죠. 오펙 회의가 있는데 내용들 보면 중동 지역도 보면 재밌어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송을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그 생소한 얘기지만 순위파 시아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이라크 이란 쪽과 그런 겁니까 이념 전쟁이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모델이 미니스커트하고 배꼽티를 입고 어느 유적지에서 어, 걸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여성분 모델이 지금 체포가 됐어요. 어, 히잡을 안 쓰고 움직였다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이념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고집하는 그리고 아직 거기 같은 경우는 절대 왕정이 그 세습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라크하고는 아주 벽을 좀 쌓고 있는데 왜 이 두 양쪽이 계속적으로 싸움의 분쟁 강도가 강해지면 지금 중요한 것은 오펙의 감산을 잘하고 유지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쿠웨이트가 이란 외교관을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반군이 그 수도죠 다마스코스 인근 지역을 공격하면서 분쟁을 좀 격화를 좀 시켰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제 유가가 달러 약세로 하락하다가 반등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는 거. 그래서 키포인트는 오펙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50달러 안착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단기 저항대 48달러 정도 더 누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 45달러 정도까지 내려가느냐의 어떤 분기점 부분들은 다음 주 오펙 24일 회담에서 나이지리아하고 리비아가 감산의 감시위원회가 생기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그런 측면을 보시고 오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기업은행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몇몇 기업들 보니까 신한금융지주가 당기순이익이 1조 8천억입니다. 상반기에. 그건 창립 이내 최대 반기순이익이고 KB금융지주 있죠. 역시 여기도 상반기 최대. 그 다음에 실적 손보업계, 손해보험 있죠. 손보업계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10일 전인가요? 제가 섹터별로 금융 섹터, 그 다음에 보험 섹터,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섹터에서 가이드라인 잡아드렸죠. 거기 선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제 건설주라든지 철강주 움직였던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애플 관련된 부분에서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LG화학이 어제 실적 발표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이폰 차기 아이폰 모델 차기 모델의 기존 그 사각형에서 L자형으로 배터리를 다른 그 제조사들은 만들지 못했단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이 L자형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독종 공급 부분들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고 차기 AP 우리 CPU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모델 컴퓨터 CPU 있는 것처럼 핸드폰은 AP라고 하는데 AP에는 대만의 TSMC가 주 공급사가 들어갈 거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아봤자 한 20-30% 정도 될 것 같고 플렉서블 OLED 리지드 올리는가 약간 딱딱한 거 있죠. 리지드 올리는 지금 삼성 쪽에서 납품 부분 봤는데 플렉서블은 애플 자체적으로도 지금 라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해보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램시마가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몇몇 종목군 뭐 코미팜이라든지 여기에 연관된 바이오 쪽이라든지 좀 뭔가 제약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램시마의 처방액도 보면 미국이 유럽은 이미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어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달까지 그 처방액 누적액이 200억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에 역시 LG 화학도 지금 참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LG 생명과학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 아이폰 차기 모델 납품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까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엠브럴이라는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연내에 허가를 일본하고 한국 쪽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정부조직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참 정부에서 하는 일 보면
뭐라 합니까? 그 여의도 쪽에 있는 그 뚜껑이 있는 데 있죠. 답답해요. 일 처리하는 거 보면. 뭐 생각 같아서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전원 다 사퇴시키고 다시 총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무튼 드디어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어떻게 보면 벤처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의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 이쪽 예산이 10조가 넘습니다. 10조, 15조 지금 뭐 12조부터 16조까지 뭐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이 정도 금액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또 벤처라든지 이런 활성화 정책 부분들을 어떤 기반을 마련을 했다는 얘기 좀 드리고 네이버에서 AI 스피커 웨이브가 일본에서 완판이 됐어요. 여기는 그 스피커 뭐 하고 인공지능하고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나의 매개체로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 어제 이제 풍력 관련주들 신고가 찍었어요. 다들 유니슨, CS윈드 이런 풍력 관련주들 아시다시피 그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석탄이라든지 원전 쪽은 축소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정 운영과제 100대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페이스북이 뉴스 유료화는 이제 10월 달부터 진행한다는 얘기 드리고 하나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너무 그러니까 중소인치 소상공인이나 할 수 있는 먹거리 부분들을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뺏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복합몰 규제가 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5개년 이번에 국정원이 5개년 보이니까 2018년도부터 복합 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 제한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번 쉬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일 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인가 2번 정도, 2번 정도로 제 기억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추진을 휴무를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합 쇼핑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영업 제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유통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미래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주식 키워드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부서 상향됐죠. 그래도 정부조직법 통과가 됐고 아직 지금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예요. 추경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가 좀 안 됐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장 뉴스로는 추경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협의할 수 있다는 어차피 다음 8월 달까지는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누가 그런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은 뭐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에서 지금 중국한테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샌드위치가 산업군 자체에서 상당히 좀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파업 진행하고 아마 그 중국 SUV 있지 않습니까? 투싼급입니다. 투싼급.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하반기에. 그 정도 기술력이 이제 중국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짝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기술력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리번 사태 이후로. 그때 중국 기업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력이 없었죠. 그래서 유럽 지역에 있는 뭐 볼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매물로 나오니까 사버렸어요. 우리나라 쌍용차도 마찬가지죠. 인도 기업에서 샀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은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없었지만 워낙 그 내수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 내고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인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헐값에 매물이 나왔어요. 그냥 사버렸죠. 그러면서 기술이 한 단계 점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저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회사들이 기술력이 낮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는 가격도 싸요. 가격 싸니까 우리나라에 역수입됐을 때 글쎄요. 처음에는 어떤 그 마이너스 이미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샤오미
가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이미지가 뭘로 하나 바뀌었나요? 샤오미 배터리로 인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개선이 돼 버렸죠. 그 중국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뭐 짝퉁이라든지 중국 제품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그 기술의 원천 자체가 세계 글로벌 기업에서 기술 자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절대 무시를 못할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산업 업황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좀 급해요. 좀 빨리 좀 따라잡아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채찍질을 좀 해야 될 텐데 참 다른 분들은 느슨하다는 생각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관련된 부분들 빠른 진행 부분들이 진행되기를 여담으로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 장세, 섹터별 장세 부분들은 다음 주 FMC라는 오펙 회의 전까지는 좀 매매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금일 아침 7월 2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